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포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아, 강사 활동하느라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죠? 또 강의도 해야 되죠? 많이 바빴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여유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찾아뵈면서 그 전에 만들었던 동영상들, 그걸 한번 쭉 봤는데요. 정말 좀 나쁘끄럽더라고요. 네. 뭐 올챙이 시절이니까 그 당시에 그 동영상 뭐 지금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좀 창피하죠. 그래서 그거를 내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올챙이 시절 또 지금 아직 개구리까지는 안 됐지만 또 개구리 단계, 2단계에서의 그 비교도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이어서 계속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올챙이 단계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개구리 단계에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단계 첫 단계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이분. 누구죠? 앨런 그리스폰 전 미국 연준 의장이 한 말입니다. 뭐 다소 과장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특히나 금융 쪽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금융 문맹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층은 더 심하게 금융 문명화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일지라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발을 해보시죠. 디지털 금융이라 뭐냐? 먼저 금융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금융이란 결제, 중개, 요 기능이 가장 기본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 결제하고 중개 기능을 최신의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 이거를 디지털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금융의 분야는 사실 여러 분야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모바일 뱅킹, 그 다음에 간편 결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생활 금융 플랫폼.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려면 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서 활용하느냐?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죠. 물론 PC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하고 모바일 뱅킹을 하려면 금융기관에 그런 전산 서버하고 이렇게 교신이 돼야 됩니다. 또 가평결제는 간편결제 회사하고 거기에 서버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이동통신 이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산 서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우리가 해집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해킹 당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지는 간편결제 회사 이런 회사들 또 상거래 회사들 이런 데들이 자기네 전산 서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조그맣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극히 제한된 부분만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통해서 하느냐? 바로 앱을 통해서 합니다.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간편결제는 주로 이제 핀테크 앱들, 간편결제 앱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라인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 인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 인증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본인 인증하는 그런 부분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다음 뭐 생활금융 플랫폼 부분은 여기서 뭐 깊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요즘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 다양한 거래가 또 이루어집니다. 금융거래만이 아니고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중고차 매매라든지 실손보험 가입이나 해지 그 다음에 꽃배달 또 음식 주문 배달 네. 이런 등등 이 생활 금융만이 아니라 생활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그 관련 앱을 설치하고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앱 장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인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인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신 분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래? 그런 불편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본인 인증 단계를 거치는 게 사실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두 단계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본인 확인. 또 거기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문자 인증, 본인 확인 2단계죠.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는데요. 신분증을 촬영한다든지 또 화상 채팅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인증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타행 인증, 타행 계좌 인증. 그래서 어떤 데서는 본인 그 당행 계좌로도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행 계좌 인증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추가로 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그리고 또 금융거래할 때 인증서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업무 처리할 때 인증서를 필요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인증서를 또 발급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인증서, 사설인증서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바일 금융거래 이거를 또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간편결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앱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용한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요. 또 디지털 금융 관련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형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례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보려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